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청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하지요.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두 나라 지도자의 날카로운 눈총을 접하셔야 할 텐데, 박 대통령님 너무 많은 시간을 해외 순방에 할애하신 탓에 적잖게 눈총 받고 계시죠. 그래서 박 대통령님이 긴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박 대통령님이 모처럼 한국을 방문하셨다, 이런 비아냥 섞인 농담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이참에 지난번 성주 보냈을 때도 성능을 확인했겠다, 총알바지 황교안 총리를 대신 보내면 어떨까요? 대통령 권한대행 명찰을 붙여서 말입니다. 이제는 여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퇴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총선 민심을 받아안지 못해서 내년에 더불어민주당 집권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 민심을 받아안지 못했다. 아니, 총선 민심이 뭔가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더불어민주당이 되라는 뜻이었나요? 김종인 대표의 총선 민심을 받아안지 못해서 내년 집권이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런데 180도 다른 의미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총선 민심을 받아안지 못해서 내년 집권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생결단 단식에 들어간 세월호 가족 예은아빠 유경근 씨, 그리고 심정이 결코 다를 수 없는 백남기 농민 가족입니다. 김종인 대표님, 정치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잘못 배우셨다고 봐요. 계속 여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를 맞아서 국익과 국민을 바라본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추앙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시고 큰 업적을 남기셨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새누리당답지 않은 멘트는 현재 야당이 반대하는 여당식의 경제 살리기, 야당이 반대하는 혈세를 낭비하는 추경에 응하라는 압박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훌륭하셨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개차반이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새누리당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은 나쁜 권력과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분이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나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청와대의 호화로운 오찬 메뉴가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송로버섯, 캐비어, 샥스핀 등 서민들은 구경하기 힘든 고가의 음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 윤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상어의 지느러미인 샥스핀 메뉴가 그런데요. 멸종 어종인 상어를 잡아서 샥스핀인 지느러미만 잘라낸 다음 몸통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지요. 몸통이 던져버려진 상어,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니 곧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샥스핀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 행사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시식이 금지되는 메뉴인데요. 한국 청와대만은 예외였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장재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설명 들어보시죠. 사실 현대적 의미로는 이제 대통령이 그냥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수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통령 행사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국제사회 상식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샥스핀은 청와대 메뉴로 이제 매우 부적합하고 이제 심지어는 뭐 국격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상어 지느러미 채취하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잔인합니다. 채취 과정이요? 그렇죠. 뭐 핀 지느러미만 딱 자르고 나머지 몸통은 그냥 버리는 거죠. 바다에다가.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상어를 배 위에서 잡아서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지느러미를 자른 후에 나머지 몸통은 버린다고 산채로? 아마 장재현 대표는 그 장면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산채로 상어 지느러미를 절단한 후에 나머지 몸통 버리면 살 수가 있는 겁니까? 물에 가서? 당연히 안 되는. 못 살죠. 예, 상어는 또 특히 이제 불에가 없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없으면 헤엄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깊은 바다로 쭉 들어가면서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제 고통을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고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뭐 이건 아주 굉장히 잔인하고 뭐 동물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 있는 거라서 가장 비난받고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식당에서도 팔긴 팔아요. 비싸서 못 먹는 거지. 근데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는 아예 그렇게 식탁 메뉴에도 올리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럼요. 이거는 그래서 무슨 이게 청와대 같은 이런 데만이 아니라 일반 그 기업들도 이런 것들 거부하고 있고 이제 제일 호화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하이아트, 힐튼, 메리어트 뭐 이런 데들도 세계 전체인이 상어 샥스핀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정부가 개성공단을 피해 수해한 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성공단 피해 수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업체에 떠넘겨지고 있는데요. 피해 업체는 그런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만이 아닙니다. 입주업체에서 일감을 하청받던 하청업체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 금액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입주 원청업체에게만 말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업체에서 일감을 하청받던 업체 사장님들 얘기는 다릅니다. 추석을 앞둔 한 하청업체 사장님의 안타까운 사연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입주협회 삼덕통상의 신세틱을 납품하는 경북시립 대표 김남태입니다. 개성공단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저희들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삼덕통상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영세한업체인데 6개월 동안 무려 고통을 안고 버티고 있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6개월 동안 버티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저희들 원자재 납품업체에서는 한 달만 결제가 늦어도 대금 자재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보기 민망스러워서 출근을 못 하겠습니다. 출근을 하면 직원들이 사장님 오늘 수금해가 옵니까? 사장님 오늘 월급 줍니까? 그 선한 눈망울로 늘 대하던 직원들이 노동부에 가서 대표사를 고발을 하겠답니다. 임금체불로. 저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가혹한 처벌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려움에 삼덕통상을 또 찾아갑니다. 삼덕에 찾아가서 결제를 좀 해주십시오. 원자재 수급이 안 돼서 자재 납품이 하기 어려우니 담원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제시해 주십시오. 도로는 답변은 무조건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내일 모레 또 대목입니다. 대목 밑에 고향에 직원들 보낼 때 빈손을 또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깝깝합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90%,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70%의 보상을 했다 그러는데 정말 삼덕통상에서 이 보상을 받고 안 해주는 건지 받지 않으신 건지 정말 깝깝하고 미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협력업체에서 길에 나앉지 않도록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정부가 사드를 성주군에 배치한다며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주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국회의원은 성주군 내의 제3의 부지에다가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성주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어제 촛불 집회에서 이완영 의원 혼자서 떠든 말이라며 성주 군민에게 국방부 장관 면담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백철현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이어서 이완영 국회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위원님들 잠깐 옆에 만나러 간다고 못 들었는데 누구를 밝히라 하는데 뭐 3지역 이야기 했는 사람 밝히란 말입니까? 예. 3지역 이야기는 성주, 고령, 칠곡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또 물어보세요. 투쟁위에서는 이야기했는 적이 없고 개인적인 한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순신도 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한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성주 국민들이 오늘까지 36일째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저 혼자 질문하고 답변하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사를 이야기하다가 여러 투쟁위원들의 제지에 의해서 이야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투쟁위원회의 뜻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원래 농업단체 투쟁위원으로 속해져 있었습니다. 예. 예. 질문했습니다. 국방부하고 투쟁위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제3세력인 도지사 이완영 의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참석을 했을 때는 얻고 나왔어야지요. 왜 그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간담회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의 투쟁위원회의 뜻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은 상대편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좌석 배치상 성주 지역과 관계있다고 앉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방부와 간담회인데 김관정 도지사 국방부입니까? 이완영 의원 국방부 맞습니다. 예. 도지사도 투쟁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이완영 의원도 투쟁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단 도지사는 경상북도 지사로서 간단한 인사말을
해주기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한영 의원한테는 발언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그 약속을 기다려 달라 했던 탈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성주군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8월 15일이 지나면은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있었어야 될 모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7월 18일 날 모든 탈당서를 냈었습니다. 접수는 오늘 새누리당 경북도당으로부터 접수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같이 탈당하신 성주군 의회 김명석 부의장님, 박길령 전 의장님, 배명호 전 의장님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탈당에 그 다른 혹여 저희들은 뭐 기자회견도 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앞에 보고만 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당 네 사람이 했습니다. 안 하면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네 사람이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8월 15일 저희들이 힘할 수 있는 만큼 또 국방부 장관을 상대할 수 있는 힘만큼 기다렸다가 오후에 100% 접수를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명석 부의장한테 한번 소감을. 예, 국민 여러분, 우리 성주의 저력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 백현 단장께서 말씀하셨죠. 탈당계를 미리 내놓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지나고 우리가 탈당계 제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참지 못해서 오늘 접수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일부 의원들은 자기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주의 여성님들, 학부모님들 대단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우리 국민의 뜻을 이어서 끝까지 우리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군을 살리고 우리 성주 국민의 삶의 보장을 위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8월 4일 날 대통령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국방부에서는 조속하게 우리가 제3지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빨리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성주 지역으로 당초에 국방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성산포대 외에는 성주 지역의 어느 지역도 지금까지 파악한 바가 없다. 대통령 말씀 전에. 그런 면에서 이 성산포대보다 더 좋은 적지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이미 국방부에서 몇 군데를 돌아봤다. 특히 최근에 급부상된 롯데 그 골프장 위치에 대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방부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이래 말씀 주시면 더 조사도 하고 이렇게 계속 면밀히 검토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성주군의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하고 성산포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 제3의 장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게 오늘 주 대화 내용인가요? 여야 의원들도 동시에 성산포대를 가봤습니다. 성산포대가 우리 이 25,004는 성주읍의 직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성주 주민 중에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반드시 성주에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의원님, 그 아까 그 국방부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제3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뭐 답변을 했는데 이게 국방부 장관 답변이었습니까? 장관 답변이죠. 장관 답변이죠.
까도 끝이 없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이제는 비리 백화점을 넘어서 비리 공단 수준이 됐는데요. 고위 공직자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 해결 방법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뿐일까요? 야당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생각은 다릅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검찰에 불과하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BS 한수진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금태섭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옥수정 문제도 그렇고 최근 정은호 게이트로 인해서 법조계 비리 연이어 터지면서 공수처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게 필요하다. 이런 설치안이 지금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금 의원께서는 반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수처 문제를 또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방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잘못됐다? 검찰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째 문제가 되고 대선 때마다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데요. 잘 보면 다른 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힐러리가 대선 공약으로 검찰 중립성을 내세웠다는 뉴스도 없고, 영국 총선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만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공수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검찰이 전 세계에 유례 없이, 그리고 역사상 종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강력한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한테 스폰서도 붙고 또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범죄를 상대하는 기관인데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리고 스폰서 검사를 얘기해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검사한테 술이나 골프를 왜 접대하는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권한을 없애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야지, 그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권한을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또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옥상옥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가 진짜 그렇게 힘 있는 기관이 됐을 경우에 공수처가 또 부패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끝이 없는 문제라서 왜 우리나라에만 검찰 비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보면 검찰의 권한을 본연의 업무, 범죄에 대한 기소, 또 수사지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면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보다는 수사권 제한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 경찰은 오래전부터 수사권 독립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신가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던 초기에는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놔두고 경찰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그냥 수사를 하겠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검찰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권한이 막강한 기관이 또 하나 생긴다는 건데, 최근에 와서는 경찰의 많은 분들도 그렇게 주장은 안 하고, 수사지휘는 받지만 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는 거는 없애야 된다. 뜻이 이쪽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상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수사지휘와 기소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고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공수처 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질 경우에 또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갖는 이 막강한 권력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공수처 자체를 만들지 말고 기존의 기관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국가 원로들의 지혜와 통찰을 새겨들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피박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창과 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품이 어질고 행동도 어진 사람 어질인이라고 봐요. 어질인이라니? 인하면은 지렁이를 뜻하는 한자어 지렁이 인도 있지. 자기가 아나콘다인 줄 알지만 실은 지렁이에 불과한 인 앞에 있는 창성할 창 인사드립니다. 그 시작부터 아주 기싸움이 팽팽한데요. 자, 오늘 주제는 청와대 오찬 때 메뉴는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놓고 토론을 나눴으면 합니다. 치사하게 밥 문제 갖고 토론하는 것이 내 격에는 맞지 않지만 샥스핀이 뭐야, 샥스핀이 나는 샥스핀이 볼링 용어인 줄 알았다고 봐요. 조스가 나타났다 할 때 수면 위로 나오는 게 샥스핀 아니야? 무시무시한 게 뭐가 맛있다고. 그래서 청와대가 당분간은 샥스핀 먹은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한다는 의미로 접시 위에 조스바를 올려놓고 조스바만 먹어야 한다고 봐요. 조스바 먹는 걸로 사과한다? 근데 너무 진지하지 못한 사과 아닌가요? 그러면은 좀 더 극단적으로 송로버섯 대신에 한 푼도 혈세를 안 드린다면서 들판에 있는 아무 버섯이나 따와가지고 처먹다가 독버섯 먹고 실려가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아주 큰 사과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 독버섯은 누가 먹습니까? 대통령 각하가 드시면 안 되잖아요. 누가 먹어야 합니까? 누가 먹긴 누가 먹어. 이석수가 먹어야지. 지금 우병우하고 맞짱 뜨고 있는 이석수. 청와대에서 얼마나 내쫓고 싶어 하겠어. 그러니까 이석수한테 독버섯 먹게 하는 거지. 에이,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사회자, 저 친구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그걸 왜 맨날 물어보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나왔어요. 아니, 외대 출신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창녕감님, 사회자 애는요, 강남대 나왔어요, 강남대. 강남대라고 들어보셨나? 강남대? 사회자, 당신은 유인원 같은데 사람 맞습니까? 아니, 원숭이가 대학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저 사람 맞습니다. 강남대 나왔어도 사람이에요. 자, 창녕감님도 청와대 호화오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는 서민 음식으로 바꿔야지요. 청와대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 서민 음식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칼국수 먹으면 어떨까요? 저도 먹어봤습니다만은 하나도 소화가 안 되더군요. 괜히 칼국수가 맵고 짜고. 그렇다면은 서민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소박하게 한우 소갈비이면 어떻겠습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자기를 사주지 않는다고 한우가 한숨 쉬는 이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우가 어떻게 서민 음식입니까? 그러면은 굴비 어떻습니까? 굴비. 굴비는 자기를 안 사준다고 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정치는 모름지기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굴비가 왜 울어요? 서민 음식이 뭔지는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이 강남대밖에 안 나온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려 이 새끼야? 그래, 네가 좋아하는 메뉴 내가 알지. 흑산도에서 잡은 홍어, 전라도 홍어, 똥통에서 한 6개월 푹 삭힌 거, 그 홍어 먹고 그 유독가스에 취해서 죽어라 이 새끼야. 저도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청와대 오찬할 때 말이죠. 서울시내 종로구에서 중국 음식점 혹은 식당에서 배달시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청와대 주변 동네에 경기가 살아나고 국민들 보기에도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고 말이죠.
강남대 졸업생, 그 청와대 미스박이 그 밥을 먹겠니? 내내 쫄쫄 굶을 수는 없잖아. 야, 그거 네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해라. 강남대 나와서 대통령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대통령, 고추가 그 유고 상태인지 아닌지 본인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대통령. 그 대통령이 된 다음 네가 해라. 똥보야. 아이, 그만 들었어요. 자, 애청자 여러분은 청와대 식당 메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애청자 여러분이 청와대 주방장이라면 어떤 메뉴를 올려서 국민에게 박수 받고 싶으신가요?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택되신 분 또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분도 이 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낡은 외투와 새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진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또는 유행에 따라 비어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정지어졌지요. 만약 이 시기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청소년들 지금보다 분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이라는 책. 이 책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평가 정답자는 잠시 후 오늘을 읽는 책 시간이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의 추경 호응을 얻기 위해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아니 근데 최경환, 안종범은 청문회 석상에 세울 수 없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서별관 청문회라는 게 작년 10월에 그 청와대 서별관에서 이루어진 경제정책조정회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여기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그 결정이 났거든요. 예. 그 당시에 사실상 부실이 다 예견된 상황에서 사실상 그 혈세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차후에 이게 지금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 대우조선의 부실을 다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무리하게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이걸 알아봐야겠다 하고 야당에서 주장을 한 게 서별관 청문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 23일부터 25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이 청문회를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예. 그러면 이 사안을 밝혀내기 위해서 당연히 핵심적으로 불러내서 물어봐야 하는 대상, 청문 대상은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새누리당은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지금 청문회에 내보낼 수가 없다. 망신주기 아니냐, 정치 공세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최경환 당시 부총리는 지금 최경환 의원으로 뭐 친박의 핵심인 것이고,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씨는 지금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와 당에 포진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되면 그 서별관 회의에서의 대우조선에 대한 혈세 지원,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한 청문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못 나올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졌고요. 국민의당 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왜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고통을 분담하고 노동자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밝히자는 거다.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그 산업은행장이죠. 예. 이른바 이 최종택 트리오가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물론 새누리당은 그분들이 안종범하고 최경환이 대통령 최측근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은 안 했겠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정치 공세, 망신주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사실 그 얘기죠. 예. 대우조선 해양에다가 4조 넘는 돈을 투여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그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물을 붓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 것을 결정한, 그러니까 국민 혈세를 낭비하도록 방조 내지는 조장한 이런 주체로서 안종범하고 최경환을 불러야 한다. 이게 야당 주장인데 여당은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 안 부르면 추경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러면서 계속 또 얘기를 하는 게 선추경 후 청문회라고 하지 않았냐. 요 논리로 지금 야당을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추경 예산안에 1조 4천억 원의 구조조정용 국책은행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조선 해양 문제 서별관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이 규명이 돼야 추경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줄 수 있다. 두 사안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예,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예, 새누리당이 저렇게 고집 피우면은 굴복시킬 결기와 정치력이 야당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지금 일단 두 야당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타협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예,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면서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이 지금 이석수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관 아닙니까?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감찰 내용을 언론사에다 흘렸다. 이렇게 해서 또 의혹에 휩싸여 있는, 그런데 그 의혹이 상당히 설익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한 상태인데, 금태섭 의원 말로는 우병우를 살리기 위해서 이석수 통화 내용을 흘렸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누가 이 이석수 통화 내용을 캐치해가지고 넘겼다는 건지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예, 일단 금태섭 의원은 여러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볼 건 아니다. 그거는 언론의 취재에 응한 것이고, 근데 그 행동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이고, 근데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걸 보면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감찰관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을 보호하려는 쪽에서 이 문제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추론을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MBC 보도로까지 이어졌는지. 처음에 저희도 접하고서는 이거를 만약에 알게 됐더라도 이거는 보도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MBC는 상당히 이석수를 공격하는 쪽으로, 감찰관을 공격하는 쪽으로, 이 감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일단은 어떤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고, 근데 그 내용이 언론사 안에서 공유가 됐는데, 그 내용이 언론사 바깥으로 이제 퍼져나갔고, 그 부분을 캐치한, 우병우를 보호하려는 세력이, 예. 이거를 MBC 쪽에 제보를 한 게 아닌가. 일단은 지금 그런 그림이 조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MBC는 특종이라고 해서 정말, 자긍심을 갖고 보도했을 텐데, 하루 만에 역풍이 일어나는군요. 예, 근데 이게 예전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랑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기사는
허위라고 볼 수는 없었잖아요, 사실은. 뭐 이것도 통화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한 거니까 이제 그 대신 이제 주제를 자기네들 의도대로 좀 악의적으로 이제 잡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그 역할을 했다면 최동욱 찍어내기에 이번에는 이석수 찍어내기를 이제 MBC가 대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을 맞아서 벌써 7주기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한 자리에 만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전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만났고 또 공교롭게도 두 번째 줄에 나란히 앉았어요. 두 분이. 예. 그래서 그 만나서 그 두 분은 최근에 그 여행 얘기로 인사를 했다고 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미국을 다녀왔고 문재인 전 대표는 네팔을 다녀왔는데 그런 얘기로 가볍게 이제 인사를 했다고 하고 추도식이 끝난 뒤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한테 물었습니다. 이 추도식 소감이라든지 이런 걸 물으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통합의 정치, 그 정신을 다시 간절하게 그리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문 대통령의 유지가 야권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였는데 지금 야권이 분열돼 있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묻고 또 안철수 전 대표와 향후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 있냐고 물으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저희가 어떤 방식이든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낼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 상당히 힘주어서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기자들이 안철수 전 대표한테도 물어봤죠.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묵묵부답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냥 김대중 대통령님이 남기신 말씀들과 원칙들을 명심해서 뭐 이런 위기의 난국을 꼭 극복하도록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예전에 어떤 감정의 앙금이 아직까지 좀 가시지 않은 그런 좀 풍경이었습니다. 뭐 그런 맥락도 있을 것이고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통합 얘기하면은 도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독자적으로 자기 목소리, 자기 색깔을 드러낼 시점이다 보니 뭐 하여간 덕담 한마디도 주저하게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규 기자님과 함께 또 정치권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두 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
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요즘 언론들이 맛이 가니까 영화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프로파간다를 영화를 통해서 획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분한테는 그야말로 얄짤없습니다. 할 말을 하는 시시비비가 명확한 최광희 영화평론가의 메스를 피할 수 없는데요. 최광희 평론가님 목요일에 만납니다. 자,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극장가의 여름철을 성수기라고 말하는데 화제작이 많았던 이번 여름철 오늘 어떤 작품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7월 20일에 개봉한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아시다시피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돌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작품이 개봉해서 어제까지 650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혜옹주 그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400만 명 돌파했고요. 지난 주말 개봉한 터널이 300만 명을 넘어서서 지금 4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여름 시장에 그 한국 영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몇 년째 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작품이 좋아서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국민들 맺힌 마음을 풀어주는 뭐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여름에는 성수기라 또 날씨도 덥고 그래서 극장에서 시원하게 그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절대 관객 수, 박스오피스 규모가 커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많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들이 여름 시장에 집중하게 되고요. 예. 많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는 이제 언론들이 처음부터 막 띄워줍니다. 그걸 미디어 하이프라 그러는데요. 예. 분명히 제작비를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 영화는 관객을 많이 들 것이다. 관심이 많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언론 노출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관객들의 관심도가 상승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그 배급 스크린 수를 확보를 하면 관객이 몰리게 되는 그런 이제 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갖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 시즌적인 특수성
그리고 어떤 배급 전략이라든가 타이밍 전략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흥행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흥행이 관객들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흥행 자체가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뭐 비일비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작품성이 곧 흥행과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인천 상륙작전 같은 영화인데요.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0만 명이 넘었어요.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좀 영화의 그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다면, 김영민 씨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영화의 완성도만 따지고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아유, 저는 뭐 그런 거를 가늠할 만한 그 안목은 없지만은 하여튼 뭐 좀 많이 웃고 나왔습니다. 그게 원래는 좀 비장해야 될 영화인데 그 실수를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설정들, 앞뒤가 안 맞고 이 장학수라고 하는 그 국군이 이제 인민군 사이에 들어가서 첩보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해도 그 기뢰의 그 배치도를 이제 구하려고 하죠. 결국은 기뢰 배치도를 구하는데 실패하잖아요. 근데 무슨 또 다른 미션을 또 해요. 그럼 기뢰 배치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얻는데 어려웠다면 어떻게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영화 전체적인 만듦새나 짜임새라는 면에서 보면은 영화가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처음에 쫙 하고 시작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봤다가 이른바 그 오퍼레이션 엑스레이, 그러니까는 첩보 활동을 하는 그 한국군 이정재를 비롯한 이런 다양한 인물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줄거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적으로 따지면 영화는 제목을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라 인천 상륙 준비작전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 관객들을 좀 더 덜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이죠. 그 간호사가 이정재 씨가 맡은 장학수의 시신을 안고 우는데 거기에 메가더가 나타나서 경례하는 장면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경악했습니다. 설마 이 간호사가 장학수의 시신을 발견하겠는가가 우선 첫 번째 의문이었는데 여지없이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설마 그 메가더가 나타나겠나라는 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타났고요. 전 그래서 그 뒤로 트루먼 대통령이 또 나타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동화적인 자기성이죠. 간호사가 그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다가 이제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주의자로 전향하게 되는 건데 그 전향하는 과정도 지나치게 자기적이고 또 왜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정재에 대한 로맨스를 느끼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안 되고요. 메가더 장군이 나타나는 씬도 뭐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는 지금 한국 사회의 이념지형 안에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좀 우파 쪽에 가까운 어버이 연합적인 어버이 연합 분들이 보시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번 정권 들어서, 현 정권 들어서 이런 그 약간 우파 경향적인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영화 이전에 그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또 나왔었고요. 물론 MB 정권 때 나왔습니다. 포화 속으로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 포화 속으로가 그 인천 상륙작전 만든 감독 작품이죠? 맞습니다. 같은 감독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영화를 분단을이라고 하는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이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두 가지 시선인데요. 하나는 분단의 아픔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시선이에요. 태극기 휘날리며라든가 아니면 뭐 웰컴 투 동막골 또는 뭐 의형제 같은 영화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또 2000년에 히트쳤던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른바 주류 사회,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어떤 반공주의 이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영화들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포화 속으로 같은 작품이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연평해전도 마찬가지고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로 애국주의와 뭐 호국
뭐 이런 그 이념들을 좀 내세우고 앞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열들이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 그 애국이라고 하는 이념이라든가 또 뭐 이를테면 우리의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그런 영화들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왜 하필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런 영화들이 자꾸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시대적 맥락에서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오비 일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상륙작전이 500만 명을 돌파한 직후에 예. 이 영화의 배급사인 CJ의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올랐죠. 이미 그 이전부터 CJ가 운영하는 케이블 채널을 보면은 창조 경제를 응원한다 이런 스팟들을 뭐 수시로 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거의 그 기업 사정의 첫 번째 타겟이 된 회사가 CJ예요. 예. 이재현 회장이 뭐 아시다시피 또 재판을 받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CJ가 창조 경제를 응원하면서 국제시장,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라고 하는 예. 박정희 개발 독재 기간의 그 일들을 굉장히 뭔가 좀 미화하는 듯한 그런 영화로 제스처를 취하고 또 연평해전도 원래는 CJ에서 기획 제작되던 영화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뉴라는 회사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영화 인천 상륙작전까지. 예. 그러니까 윗분들이 보시기에 예. 흡족할 만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것이 이번 CJ 이재현 회장의 사명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몇몇 회사들 특히 재벌들이 독점하고 있는 배급 체계가 없이 작품성만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스크린에 걸린다든지 뭐 이런 그 환경이 조성된다면은 인천 상륙작전이 과연 지금처럼 이 같은 600만을 돌파하는 관객 수를 모을 수 있을까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극장가의 문화라는 것은 다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조장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물론 관객들의 능동적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또 가끔 그런 선택에 의해서 의미 있는 영화에 의미 있는 흥행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예. 사실 이 영화 산업이라는 게 다분히 공급자 중심의 산업입니다. 예. 어떤 영화사가 어떤 영화를 공급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참고로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대종상에 방공상 부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방공상을 받으면 특혜를 줬어요. 외화 수익권을 줬거든요. 그 외화로 돈을 벌던 시절입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영화는 방화라 그래가지고요. 말 그대로 변방의 영화.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 영화를 통해서 이 극장업주들이 돈을 벌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공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방공 영화들을 양산했죠. 예. 그런 방식으로 특정 그 이념적 지향의 영화들을 만드는 것을 유도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근데 그런 유도전이 아니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1세기고. 아시다시피 199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열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회장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든가, 뭐 국세청을 통해서 그 회사를 탈탈 털어가지고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예.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충분히 길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우회적 검열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그 대목이 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인천 상륙작전의 작품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하시는 우리 최강희 평론가님 이런 생각들을 토대로 보자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봐주는 것은 한마디로 엉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회장님 사면을 위해서 600만 명의 들러리를 쏜 것이 아닌가. 예. 사실 뭐 국제시장, 그다음 연평해전, 인천상륙까지 합치면 2,300만 명이거든요. 2,300만 명이 우리 이재현 회장님의 사면을 위해서 열심히 CJ 영화들을 봐준 게 아닌가 뭐 하는 그런 좀 자조적인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예. 호갱이 돼주신 거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최강희 평론가님, 다음 주쯤에는 제가 하나 좀 작품을 평론을 좀 부탁드렸으면 하는 게 있는데,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 한번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터널을 두고
세월호가 연상된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연상되죠. 예. 그래서 그 저간의 이야기들과 함께 이 영화는 또 어떻게 정권을 불편하게 할 영화인데 통과가 됐는지 배급이 됐는지 이 부분까지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책 볼까요? 혹시 우리 김 PD님 동화 좋아하십니까? 동화, 예, 좋아합니다. 동화 하면은 아이들을 위한 문학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있지만 우리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빛나는 작품들이 아주 많이 있죠. 예. 그중에서 오늘은 일본을 대표하는 동화 작가 미야자와 겐지의 작품들 중에서 주문 많은 요리점이라는 동화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주문 많은 요리점. 예. 요리점 요리가 좋은 모양이죠? 그런 모양이죠. 주문 많은 요리점 그러면 요구가 많은 요리점인지, 아니면 손님이 많아서 주문이 많이 밀린 요리점인지, 예. 일단 이중적이죠. 예. 우리 미야자와 겐지는 그 은하철도 999 아시죠? 예. 철수 나오는. 예. 은하철도 999의 원작인 은하철도의 밤을 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예. 그리고 첼리스트 고슈, 빙하지의 높이, 등등 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근대 문명화 문제와 관련해서 동화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을 가한 일본의 아주 저명한 작가입니다. 예.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감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미야자키 하야오 상상력의 원형 바탕이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여튼 그 주문 많은 요리점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 이 작품을 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도 더워서 이 더위가 어디서 온 것인가 고민하다가 혹시 이 작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예. 젊은 신사 2명이 등장합니다. 예. 영국 병사 복장을 한 젊은 신사 둘이 백공 같은 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하는 중이에요. 큰 개군요. 근데 그 사냥이 별로 쏠쏠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또 개도 죽어버리고. 근데 그 추운 산속에서 막 배는 고프고 뭔가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아주 멋진 서양식 집 한 채가 보여요. 이제부터 이제 환상이 시작되는 거죠. 예. 거기 봤더니 레스토랑, 서양 요리점, 그리고 와일드 캣 하우스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예. 와일드 캣, 살쾡이, 들고양이, 예. 그게 이제 식당 이름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식당에 딱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주문이 시작됩니다. 그 주문이 어떤 주문인지 볼까요? 예. 이제 딱 들어갔더니 유리문에 금박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 절대 사양하지 마십시오. 뭐 두손을 깊어서 들어갔겠죠. 예. 그러니까 또 유리문 뒤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특히 뚱뚱한 분과 젊은 분은 대환영합니다. 김 PD 아주 좋아하겠네요. 이 식당에서. 뭐랄까, 굉장히 좀 동화가 됩니다. 네, 이 식당 가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뚱뚱한 분을 환영하는 집. 저기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아주 눈총을 주는데, 여러모로 좀 불편했습니다. 우리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네요.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예. 했더니 또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노란 글씨로 쓰여 있어요. 예. 이곳은 주문이 많은 요리점이므로 부디 그 점은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식당인가 보다. 예. 꽤 잘 된 모양이지. 예. 하면서 이제 또 들어갑니다. 근데 또 어느 뒤쪽에 보니까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뒤쪽에 보니까 주문이 상당히 많겠지만 부디 하나하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드러나죠? 무슨 주문인지? 예. 식당 쪽에서 이제 손님들에게 주문을 하는 모양이에요. 뭐 해달라고. 예. 또 문을 또 하나 통과하고 나니까 이번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 이곳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그리고 신발의 흙을 털어주십시오. 좋은 식당인가 보죠? 머리도 깨끗이 빗고 신발의 흙도 털고 또 문을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사냥꾼이라 했잖아요. 예. 그 문 안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총과 총알을 이곳에 놓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식당인 거 보군 하면서 이제 다 무장해제를 합니다. 예. 또 검은 문이 나타나요. 부디 모자와 외투와 구두를 벗어주십시오. 또 벗어야죠. 일단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또 들어갔더니 넥타이 핀, 커프스 버튼, 안경, 지갑, 그 밖에 금속류, 특히 뾰족한 물건은 모두 이곳에 놓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금고에다가 다 이걸 보관하고 들어갑니다. 아주 멋진 식당이구나 하고 들어갑니다. 좀 가니까 문이 다시 나타나고 요리 항아리가 하나 놓여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크림을 얼굴과 손발에 꼼꼼하게 발라주십시오. 이게 뭐야? 점점 수상한데. 좀 이상하네요. 머리에 송로버섯도 좀 얹고 뭐 이렇게 하면 되나? 그 등에는 샥스핀을 이렇게 딱 달고. 딱 달고 이게 이제 그 우유 크림이 있어서 그걸 다 바릅니다. 예. 보면 여기는 이 정도로는 갖춰야 되나 보다 하고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크림을 잘 바르셨습니까? 귀에도 잘 바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세하게 온몸에 다 이 크림을 바르는 거죠. 예. 또 들어가요. 복도를 지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요리는 곧 완성됩니다. 15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곧 먹을 수 있습니다. 빨리 병에 든 향수를 머리에 잘 뿌려주십시오. 뭔가 좀 음산하죠? 예. 점점, 예. 뚱뚱한 사람 좋아한다는 말도 아주 생각이 나고 말이죠. 글쎄요. 예. 그래서 이 화려한 향수병이 있기에 그걸 쭉 잔뜩 뿌립니다, 머리에. 예. 근데 이게 식초 같은 냄새가 나요. 무슨 향신료 비슷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주문이 많아서 귀찮으셨죠? 죄송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디 항아리에 있는 소금을 몸 전체에 골고루 잔뜩 문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은 좀 감이 잡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야 깨달아요. 내 생각에는 서양 요리점이라는 것이 들어온 사람에게 서양 요리를 대접한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을 서양 요리로 만들어서 먹는 곳이라는 의미 같은데 이렇게 섬찟하죠. 예.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다신문이 하나 있고 포크와 나이프가 딱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뱃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부들부들 떨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했더니 그 산속에 이제 여러 짐승들이 모여서 이제 이 사람들을 먹으려고 이렇게 요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얼굴이 구겨진 후지 조각처럼 변한 채 울부짖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찰나에 그 죽었던 백곰 같은 개 두 마리가 살아서 튀어나오면서 막 멍멍 짖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 이제 환상들이 사라지면서 두 젊은 신사만 모든 걸 갉아벗은 채
남겨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렵게 도쿄로 돌아와서 목욕탕에도 가고 아무리 문질러 봐도 예. 두온에 떨었던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던 얼굴은 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재미있는 동화였습니다. 무섭죠? 예.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동화 같지도 않고 말이죠. 네. 이 미야자와 겐지 동화가 아름다운 동화들도 많이 있지만, 예. 뭐 동화들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그림 동화도 그렇고, 뭐 안델센 동화도 그렇고, 페로 동화도 그렇고, 예, 끔찍한 동화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것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일단 으스스하죠. 예. 이 동화를 들으시면은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는 모노노케 힘의 원룡공주라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떠올린 분도 있을 테고요. 예. 일단 이건 그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사냥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에 대한 자연의 복수. 예. 이렇게 보통 읽습니다.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예. 산 속의 동물들이 예. 인간을 거꾸로 요리해버리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서양 식당이잖아요. 예. 이게 1920년대에 쓰여진 작품인데 근대화, 문명화, 서구화로 내닫는 일본이 결국은 서양이 이렇게 다 먹힐 것이다라는 하나의 그 은유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예. 다 벌거벗고 다 서양 요리사들에 의해서 요리가 돼버린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앞에 무더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폭염이 중국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중국발 폭염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문명화나 뭐 근대화, 이른바 자본주의 고도화 과정에서 인간들이 자연에 의해서 푹푹 삶아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냥 재미삼아 해봤습니다. 예. 아니, 저 사실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은 뭐 흉악한 제국주의 국가 이런 인식이 우리에겐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일본에 이렇게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적지 않았군요. 우찌무라 간조를 비롯해서. 예. 그럼요. 그 후세 다스지나 등등 일본에서도 이 천황제나 전쟁에 반대하는 생각 있는 지식인들이 아주 많았고요. 예. 그게 결국은 일본 시민들, 일본 그 인민들을 죽음을 몰아넣는다고 해서 네. 싸웠던 사람들도 많지 않죠. 예. 그리고 20년대에 활동한 많은 작가들도 그렇고요. 이 예. 미야자와 겐지도 저기 일본의 저기 그 혼슈 이와테라는 현의 그 촌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문명화를 지켜보면서 근대화를 지켜보면서 이 사라지는 일본다움 일본도 왜 아름다운 게 없겠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한 그 비판적인 의식들을 이 동화들을 통해서 많이 그려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더우신데 이 미야자와 겐지 남양 특집으로 읽으시면서 한번 스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의미도 깊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 그런 동화입니다. 예. 무분별한 무기 도입. 이 모습을 보면서 미야자와 겐지의 당시의 그 서구 문명에 대한 그런 경계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 말이죠. 예. 네. 이게 더 뜨거워지면은 네. 뭐 전쟁만큼 뜨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 인간들이 어떻게 뭐 좀 심한 말 같지만은 정말 요리가 되는 거죠. 예. 요리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네, 뉴스 듣기 평가 어제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정답 4번.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지요. 보숙님 맞히셨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새 코너에 이것저것 정신없이 듣고 있습니다. 한전이 검침을 자의적으로 하고 그나마 할인 적용달도 자의적으로 정해서 할인 적용한다고 하는군요. 한전의 관사는 전기요금 무료일 뿐 아니라
안에 수영장, 골프 연습장 등 없는 게 없는 초호화 관사를 직원들을 위해 운영합니다. 오, 정말입니까?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이거 한번 취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한전 관사 무료, 한전 수영장 골프장 전기요금 무료. 당연히 그 안에서 돌리는 에어컨 전기요금도 무료겠죠? 네, 보숙님. 서민을 죽이는 것은 1994년은 더위였다면 2016년은 속 터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린우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지금 아이들과 방학숙제, 주산숙제하면서 듣는데 갑자기 헬공주의 18소리에 애들이 놀라서 쳐다보다가 민망의 글을 올립니다. 헬공주는 이제 뉴스 듣기 평가에 나오는 헬공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고 안중근 선생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안중근 선생님의 아들이 왜 일본 놈들의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 슬픈 아픔을 올바르게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들으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게 됐답니다. 어제 방송을 듣고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이 책을 구매해서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날이 좀 풀린 것 같군요. 선풍기 바람 온도가 조금 내려간 듯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도 시원하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편함에서 전기요금 명세서가 도착할 걸 생각하니 손이 떨려서 못 보겠네요. 네, 예전에 그 학교에서 성적표 올 때 그 떨림, 걱정, 공포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저도요. 예, 무섭네요. 자, 이제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용산에서 자신을 군발이 시다발이라고 하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발이인지 시다발이인지 요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경상북도 참외의 고장 성주로 출장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욕만 진탕 먹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욕먹을 일은 아니었고 제 윗선에서 일을 멋대로 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욕을 먹고 왔습니다. 제 윗선이 송로버섯 샥스핀을 먹는 동안 저는 욕을 먹고 왔습니다. 이 선생님, 이 족같은 세상 그냥 확 타령하고 싶었지만 제가 타령하기에는 너무나 계급이 높고 나이도 많습니다. 또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는데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지금 떨어진 미션은 성주를 총알바지, 폭탄바지가 되도록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군인은 까라면 까는 존재인가? 항상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힘내시고 군기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멸공! 그리고 이 방법이 어떨지 조언해 드립니다. 일단 성주에다가 구치소 겸 교도소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 기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지금 그 중국 해적들이 우리 해역에 넘어와서 지랄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 다 체포해서 성주 교도소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자기 나라 국민이 있는 곳에다가 대포를 쏘겠습니까? 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서 넘어갈 성주 군민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성주 주민들이 사드를 여기다 세울 거면은 여기 와서 우리와 같이 살자 이러고 있는데 그 뜻대로 해주는 겁니다. 수도를 성주로 이전하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수도권 방어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보고 치매 걸렸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까? 새끼야, 네 똥오줌은 네가 가려야지, 새끼야. 어? 책임도 못 질 짓을 왜 해? 새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앞에서 성주 주민들이 부른 노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